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안녕하세요. 영영남 채널에서 진행과 출연과 기타 등등 그냥 싸그리 다 잡다한 것들을 그냥 맡고 있는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영남 윤석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분 당연히 누군지 모르시겠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원남에서 영남을 맡고 있는 서포터 느낌? 앤디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영문과면은 영어로 자기소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영문과지만은 영문과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한다. 이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영문과를 좋았으면. 앤디씨 혹시 저희 채널에 함께하게 된 동기 또는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제가 저희 주장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또렷하게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채널을 통해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혹시 오면서 약간 부담 같은 거 있으셨나요? 부담은 없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떤 부담? 지금도 딱 보다시피 말이 좀 빠를 때가 있고 아니면은 또 토크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막 버벅거리고 그런 게 조금 부담된 게. 저예산 저인력 B급 감성 영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코로나가 안 그래도 조금 심각해지고 있고 당장에 이제 딱 8월 중순까지만 했어도 이제 여러 가지 집회로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한동안 좀 점점 줄어들다가 NDC 학교도 그럴 테지만 이제 의예과나 예체능 빼고는 이제 전부 비대면으로 갔는데 네. 혹시 좀 아쉽지 않나요? 대학교를 못 가서? 아쉽죠. 제가 항상 저는 대학 붙었을 때마다 항상 진짜 나도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학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뭐 방문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방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붙었어요? 저요? 네. 물론 면접을 갔는데 근데 면접은 제가 이게 분캠이다 보니까 네. 제가 분캠 말고 본캠을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금방이 있는 건가 봐요. 거기 가서 면접 봤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한동안 8월달 쭉 쉬어왔다가 2.5단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식당 같은 것들 규제를 하고 당장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6일 기준으로 일요일까지 이제 2.5단계가 시행이 됐었는데 혹시 불편함 같은 거 있으셨나요? 딱히 그렇게 크게 많이 불편은 없었는데 굳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카페를 가도 지금 요즘은 다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잖아요. 포장밖에.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카페 앉아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떠들든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2.5단계가 올라가면서 시원섭섭한 게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가 좀 많이 쉬었어요. 제가 이제 식당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당이 9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감 시간 타임이어가지고 그 알바 시간 자체가 일단 토막이 나버렸고 그 알바 시간이 토막이 났으니까 그만큼 수입도 줄어드는 거고 물론 그 한편에는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라는 이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시간 자체가 줄어드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제일 먼저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또는 이제 PC방 고위험 지역 아니죠? 그냥 뭐 고위험 업종. 또 NDC 노래방 좋아하시잖아요. 왜? 노래방 진짜 좋아해요. 근데 노래방은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규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PC방은 한 칸 한 칸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NDC랑 같은 생각인데요. 그 PC방은 솔직히 제가 이제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근데 그래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PC방은 단속을 때리면서 마스크를 벗고서 음식을 먹는 식당을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호흡기 질환이지만 하여튼 구강에 있는 그 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규제되는 건 전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하게 그냥 단순히 학생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PC방을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지금까지도 솔직히 그게 잘한 정책 또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PC방에 대한 이제 출입 금지 자체가 풀린 상태에서도
네. 여전히 이제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시황에. 왜 청소년만 규제를 하나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보면 봐요. 왜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보통 퍼지는 게 요즘 들어서는 젊은 세대를 통해서 좀 퍼뜨린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층도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나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단순히 그냥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똑같이 같은 돈을 내고 누려야 될 어떤 그 다중시설 또는 유흥 매체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한다 하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술처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처럼 이제 마셨을 때 내가 그러니까 몸에 해악이 되니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는 순간 너는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그것도 명확한 가능성도 아니에요. 다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 어떤 PC방은 이제 또 장갑도 끼고 하거든요. 그죠. 비닐 장갑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 규제를 한다? 이게 제가 생각에 약간 21세기의 약간 신분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년만 대충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한 2년은 갈 것 같긴 한데 2년? 물론 올해 포함해서 2년. 그러니까 1년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가능하면 뭐 내년 안에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1년 더 이 동네에 있으시겠네요. 그쵸? 1년 더 있으면 학교를 못 가니까?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제 또 저희가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먹고 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이제 정규직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잘리고 있고 또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알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뭐 이제 알바 하면 딱 생각나는 딱 이미지라든지 뭔가 로마? 뭐 약간 이런 거 있으신가요? 난 이런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또는 하려 했는데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예전에 이런 알바를 해봤는데 괜찮았다라든지. 현재까지 알바를 해본 경험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로망이나 뭔가 나는 이런 알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알바를 찾으려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살짝 편의점? 아니면 서빙이라든지 그런 거 원하는데 지역을 가까운 데서 찾으려다 보니까는 제가 좀 그래서 못 찾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찾으셨나요? 아직도 못 찾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엄청 많고요. 대부분 이제 서비스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굉장히 없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물류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남아도는 편이지만 이제 노동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그 강도 대비 페이라든지 그게 내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한창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도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도 좋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알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이 좀 노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미래에 약간 바라는 노동이 있나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데 좀 많이 취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네. 전반적인 사람들이. 왜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강도에 비해서 굉장한 페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질까, 대기업 선호 경향이. 그냥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10년 뒤에도 대기업에는 계속 여러 명이 줄을 설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10년 뒤에는 이제 노동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서 어딘가를 사람들이 딱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질까? 라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래도 미래가 돼도 10년이 지나든 대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많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일자리를 돕거나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그걸 점차 이렇게 부풀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자원이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없거나 적을 거예요.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말이 지어야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8,570? 90원입니다. 아, 8,590원인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점점 오르고 사실상 이제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정부의 목표였는데 혹시 지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많다고 느끼시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알바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최저시급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적은 거 같기도 해요. 좋아하는 음식 뭐 있나요? 저 면류, 그냥 국수류면 다 좋아. 딱 한 가지만 특정을 한 해보세요. 가지. 딱 한 가지. 냉면? 냉면? 네. 냉면 보통 얼마 하죠? 냉면이 비싼 데는 한 7,000, 8,000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8,000원이라고 칩시다. 6,000원에서 8,000원대 사이일 거예요. 그게 대충 한 8,000원이라고 칩시다. 하여튼 8,000원입니다, 여러분. 8,000원. 앤디 씨가 냉면을 먹으려고 1시간을 노동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딱 냉면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1시간 노동해라. 노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일하고 나서 아무래도 냉면 음식이라 특성상 시원하잖아요? 되게 시원하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죠. 무슨 일을 하고 1시간을 하고 냉면을 먹을 거냐인데 네네. 앤디 씨 상하차 1시간 하고 먹겠습니까? 8,000원? 상하차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노동량이 많고 상하차 같은 경우. 이게 딱 1시간이라고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냉면 8그릇 먹는다고 칩시다. 뭐 하루에 3끼 먹으니까 3일 정도 되겠죠? 3일 동안 냉면 8그릇 먹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8시간 노동을 할 거냐? 라고 물으면 대답이 똑같나요? 그러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범위가 줄어들면은 누구나 다 이제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노동이 뭐냐라기보다는 사실 기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단순히 같은 페이를 준다고 치면은 상하차 1시간 할래, 편의점 8시간 할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상하차 1시간을 해야죠. 그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고되긴 하지만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체력 훈련을 할 때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해놓고 10분 동안 하라 그러면은 애지간한 사람은 못합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못하는데 시작해놓고 10개만 해라 라고 하면은 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영어권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뭐 네덜란드나 독일?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 쪽에서는 13,000원? 그 정도라는 걸 알고 또한 이탈리아 같은 부분 그런 쪽에서는 한 2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제가 말한 최저시급은 지금 시급 기점으로 말한 겁니다. 독일에서 아까 얼마 받나 하셨어요? 13,000원. 13,000원이면 독일에서 뭘 할 수 있죠? 일단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독일이랑 이제 우리나라를 딱 보면은 최저시급면에도 차이가 나지만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껌값이 한 2,000원 정도 하면은 사실 거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우리나라 껌만 추인껌만 해도 한 500원 하고 8,600원 받는데 거기 막 껌 2,000원씩 하면 다른 거 훨씬 비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최저시급을 단순한 숫자상의 수치로 보면 안 되고 그 지역의 이제 물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독일의 최저시급을 우리나라에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좀 우리 경제가 좀 바뀔 것 같네요. 13,000원을 이제 13,000원을 8,500원을 대체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1시간 일했을 때 13,000원 받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좀 앤디 씨의 삶이 좀 윤택해지거나 그럴까요? 것 같아요. 질문 받고 있습니다. 13,000원 받으면 뭐 할 겁니까? 13,000원 딱 1시간 일했어요. 13,000원 받았습니다. 그 돈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일단 13,000원 한정된 거죠? 네. 일단 밥 한 끼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대답해주세요. 우리 문과라 딱 몰라요. 그냥 대충 퍼센테이지로 하는 겁니다. 제가 50%면 한 6,000원 되는 거잖아요. 대충 50%는 어디다 쓰고, 뭐 30%는 어디다 쓰고 그런 거죠. 30%는 한 30%에서 40%는 밥값을 쓰고 10%는 저축하고 40%를 밥값으로 쓴답니다, 여러분. 40% 얼마인지 아시죠? 50%가 6,500원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적은 거예요. 뭐 드시겠습니까? 대충 뭐 4,000원, 5,000원짜리 뭘 드시겠습니까? 식사로. 편의점 갔어요 저거. 아이,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저 노동 안 하렵니다. 하여튼, 근데. 아니 13,000원을 나누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거기서 40%는 이제 식사를 하신다 하시고, MDC는 10%는 저축을 한답니다. 나머지는 50%는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저축도 만약 쓸 곳이 없다. 그럼 저축을 그것도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를 저축을. 예.
보통 내가 되지 않나요? 보통 밥을 60%를 사먹고 제가 13,000원 받는다면 일단 아낍니다. 일단 아끼고 1시간 더 해요. 26,000원 되겠죠? 그걸로 닭 한 마리 시켜 먹습니다. 요즘 치킨값 비싸요. 이런 나라에 닭튀김이 2만원이 넘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이 정부가 지속될 때까지는 매년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갈 거예요. 혹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 절대적인 그냥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죠? 일단 노동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좀 많이 받는다? 라는 부분에서 일단 1순위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말했다시피 이제 노동의 대가를 좀 더 후하게 쳐주는 거니까. 다만 이게 물가도 같이 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너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줌으로써 그 많이 획득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네가 원하는 곳에 많이 써라라고 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공식적인 이제 학설 또는 네.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의 노동의 대가를 후하게 쳐줄게. 대신에 물건도 비싸게 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그게 좋은 현상인가 라고는 저는 쉽게 예스라고는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노동의 대가는 많이 쳐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일하고 많이 쳐주면 좋은 거지만 내가 내 일을 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른다? 잘 모르겠어요. 전제는 올라도 적은 폭으로 올라야지 좀 정말 값진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단순히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떠나서 이거 아직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거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는 게 비단 좋은 일만은 것 같진 않다. 저희가 이제 유럽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탈리아 제일 이제 우리가 나눴던 대화 중에 가장 높았던 1시간에 29,000원까지 우리나라가 올릴 필요가 있는가 또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29,000원까지 오르면 꽤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 아까 석호 씨가 얘기했듯이 그 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29,000원까지 오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29,000원 딱 올렸을 때 딱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치킨이 1시간. 우리나라 지금 8,600원 받잖아요. 3시간 일해야지 한 마리 먹어요. 치킨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피자가 3만원이 넘어가고요. 치킨이 2만원이 넘어가요. 여러분 밀가루 시중에서 얼마 합니까? 근데 걷다가 뭘 바르길래 도대체 금값인 줄 알고 진짜 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에서 생각을 하면 29,000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1시간 일했을 때. 네. 혹시 지금 20년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계속 오를 거고 한 25년쯤 되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쯤 됐을까?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10,000원? 네, 11,000원 이하지만은 그래도 10,000원은 조금 넘어가지 그 않을까? 5년 동안 10,000원이면은 상승폭이 적은 거네요? 네. 5년에 지금 8,600원, 한 1,400원 오른 거니까 1년에 한 200원 정도? 300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내년에 8,900원 정도를 얻었을 때 이제 본인은 만족할 수 있는. 이전 생활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생각은 좀 길게 잡아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20대니까, 20대 이제 Z세대가 결혼을 하고, 밑에 세대들이 알바를 할 때, 노동을 할 때쯤에는 최저시급이 언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가 지금 29,000원인데 그래도 한 2만원 언저리? 한 40년 정도로 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거에 산정한 게 아니라 자녀가 노동을 할 10년, 40년쯤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그쵸, 30년 뒤에. 네. 그래도 한 2만원대는 가야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2만 원이요? 네. 석구 씨는 뭐 얼마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2, 30년 지금. 전 2, 30년 뒤면은 한 5만 원? 5만원. 5만 원 내지는 8만 원까지는 저는 크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 그냥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봐도 고령화 시대가 진짜 급격하게 치솟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노동인구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만큼을 받쳐줄 만한 노동인구가 이제 저희 밑에 세대가 되겠죠. 50년 때 이제 저희 자녀가 될 텐데
얘네를 부양을 해야 될 애들이 2만 원을 받으면은 이걸 이 위에를 지탱을 하면서 지들이 먹고 살 수 있겠나 라는 약간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제 50대 60대는 좀 논외입니다. 물론 50대 60대는 좀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다른 노동을 하겠지만 이제 7, 80대가 이제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할 텐데 네. 지금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티고 있는, 아니, 우리가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데, 네. 이제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됐을 때 얘네가 2만원쯤 받아가지고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왜냐면 그 2만원이라는 게 단순히 2만원을 완전히 내 손에 쥐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노동세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네. 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죠. 걸 또 감안을 하면은, 사실 5만원도 저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제 생각에 5만원도 적어요. 5만원 적고, 굳이 주고 싶으면 엄청나게 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일을 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근데 만약 5만 원까지 오르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만큼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제가 아까 5만 원도 적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충 1,000원을 들고 가면은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를 사 먹는데 육개장 같은 좀 고전적인 컵라면 한 1,000원이면 사 먹지만 사실 불닭볶음면 같은 프리미엄 라면은 지금 1,000원짜리 하나 들고도 못 가는데 이게 과연 20년, 30년 뒤에서 한 1,400원대를 유지를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한 예측하기로는 컵라면도 한 3,000 얼마가 돼 있을 거예요. 2배 이상 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최저시급이 25년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로부터 15년 뒤 간단하게 말해서 식생활을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앤디 씨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뭘 사면 또 모르겠지만 전세를 살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대출 같은 게 있으면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대출이라든지 있으면은 그걸 또 갚아 나가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노동에 대한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최대한 많이 우리가 적어도 낸 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런 거 있는데 뭐 카메라 시선 처리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뭔가 제 의견을 잘 해내고 잘 이겨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실 거죠? 와야죠. 혹시 다음에 또 같이 대화 나눠보고 싶은 주제라든지 혹시 뭐 문득 어렴풋이 떠오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생각 다음 주에 올 때 앤디 씨가 아주 참신한 주제 갖고 올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